이게 믿고 있는 이야기들이었는데 네. 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나아요. 이분 인상은 굉장히 소득이 좋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잘생기셨네요. 증세가 맞는 많이 건 하나도 부끄러우신 없네요. 거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네. 혈압 그 체크에 앞서서 어디서부터 고혈압이고 또 어디서부터 주의해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단계별 혈압 수치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네. 볼까요? 네,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군요. 정상 혈압은 120, 80 두 개 다 미만이 돼야 된다. 그렇죠? 네, 120, 80. 예, 근데 이제 120, 80을 넘기면 네. 이제 주의 혈압이 되고 그리고 고혈압 전 단계는 이제 130에서 80을 넘기면 그렇게 되고 이제 1기 고혈압은 140과 90 이상. 그다음에 2기 고혈압은 160과 100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선생님. 하나는 130이 나왔는데 하나는 70. 그러니까 하나는 120이 나왔는데 하나는 90. 이거는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가 아니, 예, 수치가 좀 잘못 라고 나왔을 말씀해 때. 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죠. 둘 중에 하나라도 기준치보다 높으면은 고혈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수치라도 요 네. 범위에서 벗어나시면 일단은 아 내가 있는가 고혈압인지 보다라고 생각을 의심을 하셔야 될 것 해봐야 같아요. 되겠군요. 예. 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혈압을 한번 직접 한번 재볼까요? 아, 그런가요? 여기 지금 준비가 됐으니까 네네. 저 일단 좀 혈압을 선생님 직접 한번 예. 재보시죠. 네. 평소에 또 근데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박정희 선생님이 저기 내가 쓰리고예요 하셔가지고 예. 저 아마 이거 혈압 재면은 깜짝 놀라실 거요. 먼저 번에 한번 방송하면서 재봤는데 네. 170 몇이 나왔어요. 아이고. 네, 오늘 한번 재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근데- 봐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너무 표정이 해맑으시니까 저희도 마음 편히 보겠습니다. 눌러야 되죠? 네. 선생님 한 170 정도 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나요? 170 정도요. 네, 예. 곽정희 선생님이 이제 평소에 그 정도 나오신다고 하는데. 이게 혈압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예. 네. 이것은 혈압을 정확하게 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가정 혈압을 재서 평균을 잡아보는 것이 가장 좋죠. 한두 번으로 판단하지 한 번만 마라. 판단하면은 예. 굉장히 오차가 심해서 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재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아침에 한 번 재고 저녁에 재야 되는데요. 네. 아침에 2번을 재가지고 평균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녁 때 2번을 잡아서 평균을 잡아야 됩니다. 아침에 잴 때는 깬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화장실 갔다 와서? 예, 예. 약 먹기 전에 네. 바로 재야 되는 거죠. 나온 것 같습니다. 200 몇이 뭐야? 이거는 다시 한번 잘못됐죠? 재셔야 될것 같은데요. 최저 혈압이 안 나온 거 보니까 네, 이건 네, 좀 잘못 재인 것 그러면 같아요. 여기를 다시 눌러서 빼시고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빼시고요. 깜짝 놀라셨네요. 200 몇이 너무한 너무한 거 이거 아니야? 측정이 잘못된 거 다시 다시 한번 보죠. 해볼까요? 천천히. 이렇게 쭉 선생님 집어넣으시고요. 조금 더 가까이 앉으셔도 쭉 될 것 같아요. 집어넣으시고 예.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예, 심호흡하시고 편안하게 네. 계시면 됩니다. 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110에서 115, 그다음에 이완기가 70에서 75면 완전 정상인 거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률이 가장 적은 구간이 수축기가 110에서 115. 네. 그리고 이완기는 70에서 75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혈압 전 단계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그 이상 되면은 전부 다 이게 약간 합병증이 이상이 있는 거다. 그렇죠. 생길 수가 있는 거. 있다. 약간이 아니라 많이 그렇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약간이 그래서 아니고요? 이렇게 운동이라든지 생활요법을 갖다가 충분히 하셔야 돼요. 네. 혈압 전 단계라고 하는 것은 방송이라고 내가 긴장해서 아, 그런가 방송 긴장을 하시. 근데 200이 넘게 나와. 네. 한번 우리 제가 한번 웬일이지? 재보겠습니다. 예, 예. 이거는 수치가 선생님은 이렇게 제대로 나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번 기계가 해보겠습니다. 네, 신동진 아나운서 네, 다시 네. 한번. 자, 그래서 그러면은 고혈압이 계시는 분들은요. 네. 집에서 자기가 이렇게 그 혈압계 있잖아요. 혈압계를 집에서 꼭 이렇게 있어야 생긴 돼요. 거.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예. 자기 평균 혈압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좀 오랜만에 기록을 한번 하시면 가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병원에 네, 오래 제- 가서만 되면 안 되죠. 잴 때 또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지금 이제 측정이 되고 있어요. 네, 다시 또 올라가네요. 네. 이게 아까 사실은 저희가 생방 전에 한 번씩 재봤을 때는 네. 그쵸? 곽정희 선생님도 한 170, 네, 그쵸? 그 정도. 160 네. 요 정도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보다는 기계가 오늘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방송을 처음 와봤어요. 아이고 이걸 어떡하면 좋아.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집에서는 선생님 네. 이렇게 좀 쬐끄맣게 조그만 거. 생긴 예, 그 가정혈압. 부모님들이 쓰시는 그런 이거는 기계들이 저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네, 조금 예. 높게 높게 나왔죠? 네, 너무 제가 높게 봤을 때는 저 나왔는데요. 저는 기계가 사실은- 고혈압이에요 지금. 다리를 꼬고 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자세가 맞습니다. 바로 네. 기계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네, 자세. 혈압 때는 자세가 예. 영 안 좋았거든요. 네. 저는 다리를 꼬고 꼬고서 있었는데. 몸을 앞으로 이렇게 이제 기울였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 10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몸을 그렇습니까? 반듯하게 세우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몸을 네. 반듯하게 세우고 등받이에다가 될 수 있으면 딱 붙이셔야 됩니다. 네, 붙이고요. 그리고 팔은 네. 심장 높이에서 이렇게 쭉 갖다 대시고 네. 그리고 집에서 혈압계를 잴 때는요. 팔꿈치를 갖다가 책상에 딱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발은 땅에 네. 딱 붙이고서 아. 조금 안정을 다리를 취한 꼬면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혈압이 높게 나와요. 네. 이 상태 다시 한번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네. 자세가 중요합니다. 혈압은 정확히 재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자, 시작됐나요? 네, 스타트 눌렀고요.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요, 이게 요런 자세를 이제 이렇게 잘 잡기가 어려우면 집에서 이렇게 빤빤히 누워서 이 심장과 팔이 이렇게 같은 높이가 되게 해서 누워서 재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책상에 앉아서 재는 거가 네. 우리 어떤 정의상은요. 네. 혈압의 어떤 정확한 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 누워서 재는 것보다는요. 네네. 앉아서 이렇게 책상 바른 의자, 자세로. 네, 의자에 등을 딱 붙이고서 잠시 1분 정도 호흡을 가다듬고. 그래도 높게 나와. 예. 이게 또 사실 한번 재고서 좀 쉬었다가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혈압은 잴 때마다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자리로 다시 모셔서 네. 일단 가장 본격적으로? 중요한 거는 네. 바른 자세로 약간 호흡을 가다듬고 음. 이제 천천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재셔서 어느 정도 평균을 내보시는 게 네. 좋기 때문에 댁에서 조금 자주자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매우 추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제가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자가 혈압을 집에서 잴 수 있도록 키트를 네. 갖고 있어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두 번을 재게 돼서 그 평균을 재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양쪽 팔을 전부 다 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양쪽 팔에서 높은 쪽을 자기 혈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것을 병원에 갈 때만 재면요 너무나 달라가지고 사실은 고혈압이 아닌데 약을 줄여야 되는데 약을 더 쓸 수도 있고 아. 약을 끊어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스스로 재는 것이 혈압 관리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좀 댁에서 재 보고 계시죠? 아, 재보진 않는데 네. 제가 이제 저한테 혈압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게 방송 건강 프로 나가서예요. 처음에 혈압을 딱 쟀는데 180 몇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니까 160 몇. 네. 또 이제 얼마 전에 건강검진할 때 하니까 130 몇. 이런데 저 같은 경우는 혈압을 잴 때마다 2, 30씩 차이가 지더라고요. 아. 저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나요, 선생님? 네, 혈압은 잴 때마다 변동폭이 있는데요. 그렇게 변동폭이 클 때는 좀 특별히 이름 붙인 혈압이 있거든요. 고혈압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진료실에 가서 하얀 가운 입은 사람만 보면은 가슴이 뛰면서 저 그래요. 혈압이 올라갈 긴장해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혈압이 높지가 않은데 병원에 가서 혈압이 높아지는 이것을 배기 고혈압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거하고 반대로 네. 평상시에는 고혈압인데 진료실에 가서 재면은 정상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갖다 가면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두 부분 전부 다 꽤 많은 퍼센트가 배기 고혈압이라고 할 때는요 14.9%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고혈압은 35.1%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에서 혈압 측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의 고혈압, 가면 고혈압까지 이제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제 백의 고혈압도 이제 가짜 고혈압인데. 약간 진짜 가짜 데이터인 거잖아요. 어찌 네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나요? 어찌 보면은 고혈압은 아니기 때문에 합병증을 일으키지는 않지만요. 네. 이 백이 고혈압도 나중에 정말 고혈압이 될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백이 고혈압이 있는 걸 고혈압이라고 오인해가지고
혈압약을 주면은 너무 떨어져 버리겠죠.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먼저 네. 가면 고혈압 환자는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가면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혈압약을 내가 아침에 먹고서 병원에 가게 되면 그 강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정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네. 조절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망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2.8배 정도 좀 높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에서 아침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한 달에 일주일 정도를 재가지고 그것을 기록한 걸 갖고 의사한테 가져가면요. 이게 가면 고혈압인지 뭐 네. 배기 고혈압인지를 알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치료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처럼 아예 그냥 아주 대놓고 고혈압인 게 알고 있는지, 그쵸? 관리도 되고 그럴 더 수도 좋은 있지. 거네요. 예, 그럴 그러니까요. 수도 있죠. 이게 네, 참 알다가도 모르겠고 이게 들어도 증상도 없고 근데 네. 이게 갑자기 확 그냥 합병증이 생기면 무서운 병이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네.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혈압이 높아지는 건지 그거를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혈압을 하겠습니다. 높이는 요인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흡연, 음주, 식습관, 노화, 비만, 유전. 이거는 이런 요인들. 전부 다 뭐 안 좋아서 당연히 고혈압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유전이 있네요, 유전. 요것도 진짜 혈압에 관련이 있는 건가요? 가족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예. 말씀해 주시죠. 저희 집안 그 가족력이 당뇨하고 고혈압이에요. 엄마가 당뇨를 앓고 계셨고 아버지가 고혈압하고 당뇨가 계셨는데 저희가 3남 1녀거든요. 네 형제가 다 당뇨 고혈압을 갖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그 말년에 합병증이 와갖고 망막 박리 이탈증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나중에 실명하셨어요. 아이고. 네네. 야, 이게 합병증이 정말 무서운데 선생님 그 고혈압 합병증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고혈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그런 합병증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심장이 커지고 심부전이라고 그래서요. 제바로 기능을 잘 못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만성 심부전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망막이 변해가지고 망막으로 인해서 실명까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저희가 이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고혈압을 하나는 뭐 미리 이제 알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를 알면 미리 점검도 하고 대비를 할 수가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혈압이 이제 어떨 때 또 오르는지 한번 그러니까요. 또 보겠습니다. 혈압 이럴 때도 오른다. 밥 빨리 먹기. 어머나. 이게 밥을 빨리 먹으면 뭐 소화가 안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혈압하고도 상관이 있나요? 네, 밥 빨리 먹는 것 자체가 혈압을 올린다기보다는요. 빨리 네. 먹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과식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비만이 되죠. 비만이 고혈압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빨리 먹는 습관을 갖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습관이 좋겠습니다. 네. 밥 먹는 속도도 영향을 줄 수가 있군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또는 코골이 이거는 이게 관련이 있나요? 잠을 좀 푹 못 자서 그런가요? 왜 이것은 그런가요? 아주 확실히 관련이 있다고 밝혀져 있는데요. 사실은 수면 무호흡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50% 정도가 고혈압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숨이 끊어진, 잠시 숨을 멈춘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또 이렇게 호흡 관련 중추에 영향을 줘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제 세 하나 번째 더 보겠습니다. 볼까요? 잇몸 질환 잇몸질환이요? 방치. 이게 혈압이랑 관련이 있나요, 선생님? 네, 이것도 잇몸이.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요?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혈압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원인 결과가 어떤 거 원이고 어떤 결과인지는 지금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정하기는 잇몸 질환이 있으면은 염증 물질이 나오거든요. 이 염증 물질이 혈관 기능을 떨어뜨려 가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행동 하나하나가 또 혈압을 그러니까요. 높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조금 전에 그 고혈압 합병증에 망막증으로 인한 실명이 나와서 아주 가슴이 덜컹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아버지가 겪었던 그런 그 합병증으로 인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더라고요. 녹내장이 와갖고 상당히 진행이 된 아유. 그런 상황이에요. 네. 아, 근데 선생님 이게 정말 유전으로 내려받는 거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유전이 참 무서운 것 같네요. 그렇죠. 유전은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개 유전하고 환경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거든요. 네. 가족이라고 해도요. 이것이 유전도 있지만 동일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50%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전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환경은 충분히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 환자 중에는 사실은 이렇게 유전이 있지만 환경을 바꿔가지고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정선아 선생님, 또 네. 혈압과 관련해서 식습관도 정말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출연자분들께 살짝 부탁드린 것이 있었었어요. 아, 아까 저기 네. 저 대기실에 먹을 거 잔뜩 갖고 와서 고르라고 다 준다고 그래서 했었죠. 예. 신나서 골랐는데요. 네. 오늘 뭐 저녁 메뉴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도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고르셨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뭐 찾아가는 장바구니라고 아까 그러던데. 지금 저거는 선생님 고르셨네요? 박정희 선생님 예. 고르신 거네요. 내 거가 네? 나오네. 네. 저보고 오늘 저녁에 먹을 거 고르라 그러는데 너무 많으니까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네. 근데 그럴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 네. 된장찌개. 전 된장찌개를 골랐는데 사실은 제가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짠 걸 먹으면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난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고 싶어. 네. 일단 그냥 고르신 거죠, 일단은. 예, 네. 골라보신 거고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저도 열심히는 골랐거든요. 근데 된장찌개 저도 좋아하는 건데, 선생님이 먼저 고르셔가지고 자. 내가 고를 때 없었구나. 그러셨구나. 저는 뭐 좀 이렇게 좀 우아하게 약간 네. 뭐, 간단하게 건강을 생각하는, 네, 그런. 빵이에요? 예, 빵과 또 뭐 크림치즈와 이런 거.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베이글 걸로 같아 좀- 보이는데, 네. 그 다음에 전데요. 뭐 고르셨어요? 저는 우동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단무지였던 것 같아요, 단무지. 네. 그래도 같이 가야죠. 예, 네, 예, 같이 예, 가야 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른 것들이 이제 여기 그대로 와 있네요. 네, 선생님 한번 보시고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오늘 네. 고르시느라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별로 고생은 안 했습니다. 제가 한 분씩 한번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아까 그거 다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또 값을 받으려고 계산- 방송에서 계산력이 계산을 굉장히 이렇게 커요.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 네. 오, 계산을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계산을 하는 거야? 요새 그 돈 받은-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계좌이체 되나요? 왜 한숨을 신동진님께서 쉬십니까? 네, 신동진 씨께서 가장 많이 나오셨어요. 뭔데요? 돈이요? 돈 아닙니다. 나트륨이 가장 많이 나오셨어요. 나트륨이요? 네. 저 우동하고 단무지, 뭐 콜라 이 정도인데. 네, 이것들이 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들로만 가장 많이 어머, 고르셨거든요. 아유, 그러면 저런. 어느 정도 되는데요? 네, 제가 계산을 밑에다 써서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나트륨이 많이 나왔다는 게 손바닥에 뭘 적어 오셨네요. 아까 계산을 막 열심히 네. 하시더니 학교 다니실 때 그러진 않으셨죠? 제가 못 외워서 살짝 컨닝을 해놨습니다. 2235가 나왔네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나트륨 수치인데요. 오늘 예. 고르신 음식의 나트륨을 다 합산을 해놓은 숫자입니다. 아니 잠깐만 2700이 어머 넘은 것 같고. 놀라지 마세요. 2790. 2790? 제가요? 저는 4996? 5천이 나왔네, 5천. 이야. 압도적이네요. 근데 물론 뭐 제가 평소에 이렇게 먹는다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잠시 그냥 일시적으로 당기는 걸 한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신나게 골랐는데 네. 이게 그렇게 나트륨이 많나요? 네. 나트륨이 많이 나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각자 식품 안에 들어가 있는 나트륨 함량을 보는 건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혈압 관리를 하려면 짠 음식, 나트륨 수치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장 보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셨는데 네. 한 번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가공식품들을 많이 사드시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가공식품들을 보시면 뒤에 영양 성분 표시안에 나트륨 함량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네. 그래서 나트륨이 몇 미리그램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혈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트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한국인 혈압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염분 섭취량이니까 식품을 구입하실 때는 영양 성분에서 나트륨 수치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일일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인데 이런 가공식품에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실 뭐 밤에 좀 출출할 때를 이제 상상을 네. 하면서
그때 이제 먹고 싶은 그 야식을 한번 골라봤던 건데 실제로 그렇게 먹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혼나실까봐. 아니, 근데 저렇게 치면 지금 신동진 아나운서는 네. 이틀치 나트륨을 지금 얹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곽 선생님이랑 폭탄이 저도 거의 비슷해. 하루치를 넘겼어요, 그냥. 살짝 넘겼지. 네. 나는. 나트륨 폭탄. 네, 근데 이게 하루치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한 끼 식사거든요. 한 끼잖아요. 한 끼이기 때문에 한 끼 식사를 2000mg이야 그럼 난 잘 먹었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 끼를 다 더하셔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잘 고르셨는데 사실 이 된장찌개 때문에 함량이 많이 올라갔고요. 된장찌개를 국물까지 다 먹게 되면 한 2000mg 정도 야, 높게 그렇군요. 예, 나오는 걸로 볼 수 있고 저는 그래도 예. 괜찮다고 생각하고 고른 게, 네. 뭐, 베이글하고 우유 네. 괜찮지 않나요? 와사비 아몬드가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요? 네, 사실 아몬드. 아몬드가 그 아몬드 혈압에 좋은데? 네,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특히 이 제품은 요즘 또 트렌드한 제품으로 많이들 그럼요. 사시고 트렌드 계시는 좋아요. 제가 또 트렌드. 트렌디거든요. 네. 이 트렌디. 근데 이 제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이거 드시면 어때요? 뭔가 겉에 발라져 있고 뭔가 짭조름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나트륨이 더 추가가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몬드를 고르실 때는 뭔가 붙어져 있는 거 말고 원물로 된 걸로 드시는 거를 좀 아몬드만. 추천해 주시고 저 베이글도 조금. 예, 아니 근데요, 저는 아니 전 베이글은 제가 저기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거 그냥 뜯어 먹으면요 싱거워요. 맛도 그러니까 심심하고. 저 크림치즈를 발라서 먹는 거예요. 거기에 함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이 먹으니 안 올라가겠냐고. 아니 그래도 한 개만 먹으면 그런데. 아니 네 식구니까 네 개는 먹어야지. 근데 만약에 혼자 드신다고 봤었을 때 네. 베이글 하나하고 크림치즈를 같이 발라 드시면 네. 한 900에서 1000mg 정도 나트륨이요? 나트륨이 그러니까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섭취하게 되는 아유, 겁니다. 베이글도 그럴 수가 네. 있군요. 와.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이 고혈압 환자한테 좋은 네. 음식은 어떤 건가요? 고혈압 환자한테 좋은 음식은 그 WHO에서 죄송합니다. 그 네. 네. 미국 국립보건원인가요? 죄송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나왔던 대쉬 다이어트인데요. 예. 제가 오늘 대쉬 다이어트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이게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냥 저희가 모르고 그냥 골라서 난 몸에 좋은 거야. 이건 내가 이 정도면 건강을 챙기는 거야 하는 음식이 이렇게 나트륨이 많은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